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드성형외과 최임돈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콧볼 축소는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콧볼 축소를 잘못하면 모양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호흡도 힘들어지고요. 한번 잘못된 수술은 되돌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서 수술하셔야 합니다. 숨 쉬는데 불편해 보이지 않는 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줄이게 되면 찝혀 보이고 숨쉬기가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 선에서 수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뻐 보이는 콧볼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쁜 콧볼이라 함은 우선 너비를 보면 눈 양쪽 사이 거리 안에 콧볼이 들어있는 게 적당한 너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조건 안에 들어가는 게 필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율에 맞춰서 약간은 다르게 수술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콧구멍 생김새나 높이감도 중요한데요. 코끝과 비례해 봤을 때 콧구멍 높이가 코대 높이가 1이라고 하면 콧구멍의 높이는 0.6 정도가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콧구멍 모양은 강낭콩 모양에 가까운 모양인 게 가장 이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끝은 예쁜데 콧망울만 옆으로 넓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콧볼 축소를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복코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웃을 때 안 이쁘게 펑퍼짐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코끝도 낮고 펑퍼짐하고 인중과 코끝을 연결해주는 근육의 힘이 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콧볼 축소만 하기보다는 코끝을 조금 높여주는 것과 인중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근육이 센 것을 약하게 해주는 수식을 같이 해야만 전체적으로 예쁜 코끝, 콧볼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보면 소위 말하는 윤곽주사 이런 부분들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코 윤곽주사를 많이 맞고 오셨다고 해서 지방층이 변성이 와 있어서 쪼그라들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보톡스는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보톡스는 콧망울을 넓게 해주는 근육 힘을 약화시켜 주는데요. 이것도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웃을 때 콧망울이 넓어지는 걸 조금 줄여줘서 조금 덜 넓어 보이게 해준다, 이런 게 있는데 무표정하게 있을 때 차이가 이렇게 줄어든다, 이건 없습니다. 콧볼이 얇으면 수술하는데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콧날개 이 살 자체가 두꺼우면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콧날개 절제술이라고 해서요, 이 살 두께를 좀 줄여주는 수술이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특정 부분만 줄여줄 수 있고 또한 흉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술식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해서 줄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코끝을 많이 높여주면 콧볼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코끝 성형 수술을 용감하게 많이 높여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콧볼이 넓어 보이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 원인에 따라서 맞는 수술법을 선택해서 수술하면 됩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여러 개가 복합되어 있다 하면 이 복합적으로 수술 방법을 다 적용하면 되고요. 첫 번째로 콧 날개 자체가 옆으로 넓다,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반달 모양으로 바깥쪽 부분을 절제해서 모아서 꼬매주는 방법으로 교정을 해줍니다. 두 번째 유형처럼 콧구멍 자체가 옆으로 넙대대하다 하는 경우에는 코 안쪽 살을 절제해주는 안쪽 절제법을 사용하면 콧구멍의 너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얄쌍해지는 콧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가 놓이는 바닥 자체가 넓은 경우에는 콧볼 고정술을 하게 됩니다. 이 콧볼 고정술이란 제가 하는 수술법인데요. 이것은 코를 실로 묶어주는 콧볼 묶기법에 더해서 주변 조직을 박리해주는 뼈막 박리를 같이 하는 수술법입니다. 실제로 콧볼을 넓혀주는 근육 힘이 되게 세기 때문에 콧볼 묶기를 할 때는 반드시 이 주변의 조직이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뼈 부분과 그 위에 놓여있는 속살 부분을 박리를 해서 고정을 해야 시간이 지나도 다시 넓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바깥쪽만 절제해서 좋아지는 케이스 보시면 폭 자체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이 콧망울 자체가 옆으로 넓게 퍼져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을 잘 절제해서 흉이 남지 않도록 예쁘게 꼬매주면 자연히 콧볼이 줄어들게 되고, 이 환자분처럼 코끝 성형까지 같이 하게 되면 전체적인 모습 또한 아주 예쁘게 바뀔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분 역시 코 날개 자체가 옆으로 많이 퍼져 있는데요. 코끝에 복코도 좀 같이 있으세요. 코끝도 많이 뭉툭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콧날개도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바깥측 절제법을 이용해서 콧볼 축소를 해주면서 복코 교정도 같이 시행하셨습니다. 수술 후 사진 보면 코 가운데 부분 뚱뚱한 복코 부분도 많이 교정되어 있고요. 코 날개가 넓은 것도 교정이 같이 돼서 많이 슬림해진 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콧 날개가 옆으로 퍼져 있기는 한데 코가 놓이는 이 바닥 자체도 좀 많이 넓습니다. 그에 반해서 콧구멍은 또 그렇게 많이 넓지는 않은 케이스셔서 바깥 절제를 하면서 콧볼 고정법을 같이 시행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후 결과 보시면 옆으로 넓었던 콧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넙대대했던 코 바닥이 많이 슬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측 절제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끝도 조금 뭉툭하고 낮은 게 있어서 코끝 성형도 같이 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내측 절제만 하고 좋아지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요. 이 환자분처럼 콧구멍만 유독 옆으로 넙대대하게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측 절제만으로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측 절제의 경우에는 콧구멍 자체를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과하게 되면 숨 쉬는 게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술식입니다. 이처럼 코끝을 높이는 것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코끝을 높아지면서 줄어드는 것에 유의해서 살짝만 줄여주어야 모양도 예쁘면서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지지 않게 수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복합적인 케이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남자분 케이스인데요. 콧날개도 넓고 콧구멍도 크고 코 바닥도 전체적으로 넓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은 콧대 코끝 수술을 같이 하면서 세 가지 콧볼 축소 방법을 모두 사용하신 분인데요. 수술 후 결과를 보시면 콧망울에 힘주고 있는 듯한 인상도 없어지면서 코가 넓은 것도 많이 슬림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케이스는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처럼 콧망울도 넓고 콧구멍도 옆으로 넓고요. 그리고 코가 놓이는 베이스 또한 많이 넓으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분은 흔히 용코 혹은 화살코 모습이 같이 있으신 분이셔서요. 코끝 수술을 하면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열심히 좀 높여드렸고요. 콧볼 축소 3종 수술을 모두 같이 시행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결과 보시면 넓은 베이스도 많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고요. 콧구멍 자체도 예쁜 강낭콩 모양에 가깝게 줄어들면서 모습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엔드 성형외과 최인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